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45호 제13면 기사입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밀락동 신라수영장 사고 현장 방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6월 25일 밀락동 신라수영장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6월 24일 12시 30분경 의정부시 밀락동 한 건물의 수영장 시설에서 물탱크가 파열돼 수압으로 건물 외벽이 무너지며 약 40톤의 물이 아래로 쏟아지면서 1층에 주차된 차량 한 대가 파손되고 보도블록, 점포 구조물 등이 손상됐다. 사고 당일 의정부시는 현장에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 소방당국과 안전조치를 하고 부서진 잔해와 도로에 쌓인 토사를 걷어내며 주변을 정리했다. 특히 안 시장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고 경위, 대책방안 및 피해 복구 등을 논의하고 유사 시설의 안전점검 계획을 지시했다. 아울러 시는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건축물의 위험성, 원인 파악, 주변 집안 침하 및 위험성 지속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특별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사법 처리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유사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장암동 사례관리 통합서비스로 복지안전망 강화. 의정부시 장암동 주민센터 동장 하용운은 최근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도움이 필요해도 정보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례관리 통합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암동 맞춤형복지팀은 주 3회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안보 확인 및 말벗 활동을 하면서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민관협력 강화 일환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독거노인에게 해장국 배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 물품, 파스, 물티슈 등을 배부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인근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도 유기적인 연대로 위기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가구 상황이나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후원 물품도 배부한다. 아울러 관내 통장님과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위기가구 발굴 및 신고를 받아 해당 가구 방문 조사 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려운 가구를 찾아내고 복지사각지대의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팀은 건강 악화, 주거 환경 열악한 가구 등 여러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대상자를 발견하면 초기 상담을 시행하고 욕구와 위기도 조사를 통해 가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이렇게 파악한 욕구 조사와 위기도 조사를 토대로 사례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욕구에 맞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에게 연계된 서비스를 확인해보면 몸이 불편해 청소를 하지 못해 지저분한 환경에 노출된 경우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의 봉사단 연계를 통해 청결한 환경으로 변화하였으며 우울증으로 삶이 힘겨워하고 있을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하여 꾸준한 치료와 약물 복용 관리를 돕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고용복지센터에 의뢰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취업 연계를 통해 자립을 돕는다. 건강악화 등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도와줌으로써 취약계층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의정부시 시장 안병용은 7월 1일부터 출산가정의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원수 쌓인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9만 2,080원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출산 예정 일이 다음 달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기존의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고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0일 이내로 연장 운영한다. 이천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 이천시 시장 엄태준은 출산가정의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 지원 대상 확대 내용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하고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포함한다. 아울러 예외 지원 대상자인 희귀난치 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미혼모 산모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출산 예정 일이 2020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신청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 복지로 www.북저로.c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대상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시 2020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실시.
파주시는 지난 23일 장애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농어촌 주거용 편의시설 보수를 완료했다. 시는 2020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자 3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을 지원했으며 장애인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 1,140만 원을 지원해 보수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지원 대상 가구는 관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3인 가구 이하 270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자가주택 소유자며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장치, 출입로 경사로, 화장실 개보수, 핸드레일,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기준 등에 의거해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거동이 불편한 대상 가구를 위해 서류 작성이나 시공자 선정 등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가구별 현황 파악, 현장 방문 등에 나섰으며 해당 지역 담당자와 협의 후 공사를 추진했다. 오인택 파주시 주택과장은 매년 수시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기관 등과 다각적인 상담과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며 주거 취약 장애인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거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보건소, 폭염 대비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파주시 보건소는 올 여름 평년보다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독거 및 거동 불편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전문 인력 7명이 1대1 안부전화를 통해 기초건강 상태 수시로 확인한다. 또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보냉병 및 쿨타월 등 냉방용품을 지급하며 폭염 대비 행동요령도 교육한다. 코로나19 위험군인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을 중심으로 전화 연락을 통해 만성질환 현황 및 코로나19 관련 주요 증상을 14일 간격으로 확인하고 증상 확인 시 선별진료소 방문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스스로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지원한다. 임미숙 파주시 건강증진과장은 9월 말까지 온열질환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940-5586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주차정책 마련. 파주시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영역을 마무리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주차정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5월 말 기준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21만 대를 넘어섰으며 지난 4년간 연평균 3.86%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주차 관련 민원사항과 주민 불편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용역에서 파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구역 총 148개 블록을 설정하고 노상, 노외, 부설 주차장 전수조사, 주차 수급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등을 실시한 결과 주차 공급 대비 파주시 주차 수급률은 주간 평균 153.2%, 야간 평균 170.5%로 조사됐다. 총량적으로 주차 공간의 여유는 있으나 일부 블록은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이 부족하고 부설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했으며 주차요금 저항에 따른 불법 주차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우선 사업 계획이 확정돼 추진 중인 야당역 환승 주차장 조성 사업 등 7개 사업, 주차 1600이면, 을 포함한 노외 주차장 설치 22개소, 주차 2698면, 노상 주차장 29개소, 주차 1380면, 총 4078면의 공공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우선 사업계획이 확정돼 추진 중인 야당역 환승 주차장 조성 사업에 주력하고 자투리 주차장 조성 및 임시공영 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주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운정 3지구 주차장 용지를 매입해 입주 시기에 맞춰 공영 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신도시 주차난을 대비해 선제적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선 사업계획이 확정돼 추진하고 있는 야당역 환승 주차장 건설 사업, 건물식 5층 6단지, 주차 305면, 은 오는 7월 중 착공하며 경의선 이용 주민과 야당역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가람마을 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 사업, 지하 2층, 주차 235면, 은 오는 8월 중 착공해 가람마을 내 단지 상가 및 밀집 주거지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을 찾는 배회 교통량 및 불법 주차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외 와동동, 금촌동, 월롱면, 조리읍 지역의 총 5개소의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자투리 주차장 조성,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복합화, 주차장 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수립해 체계적으로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